예, 우리 교재 243페이지에 제3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될 때는 신고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중복 적용이 됐을 때 요 기준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어도 되는 부분이죠. 중복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중복 신고된 부분을 배제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고할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공제는 자연인에 한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인은 무조건 적용을 해줍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근데 소득금액 요건이 있고요. 동거 요건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소득금액 요건이 있고 동거 요건도 있습니다. 근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있죠.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금액 요건이 있고 동거 요건은 없습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라든가 동거 요건 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금액 동거 요건 일시 퇴근은 허용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경우 이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지만 과세 기간에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판정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요건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종합소득공제 배제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1거주자가 납세 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1거주자의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에 한해서 기본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공제를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회사 등록에 보시면 주민번호 옆에 주민번호 구분이라고 있죠.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코드 번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코드 번호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기본공제가 자동으로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단체가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봐서 공동사업장 구성은 각각의 분배 금액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도 적용 안 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요건이 맞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부녀자는 5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넘어갑니다. 특별공제 및 소득공제 요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공제 및 소득공제 요약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때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참고하시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액공제 요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의 다자녀 세액공제, 출생 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표준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다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과표 및 세액 계산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공제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소득공제 신고서에 인적 공제사항, 우리 부양가족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하게 되죠.
부양가족들 등록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이냐 추가공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항목공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점은 연말정산 때나 이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등록하는 추가자료 입력할 때 등록하는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지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국세청 자료와 기타 자료로 등록을 해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출명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등록을 하신 후에 지출액 반영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하단 부분에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CF4 전년도 인적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인적공제를 통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전년도 자료들을 불러와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연금저축 탭부터 시작해서 각종 탭별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료에 맞게 등록을 해주시면 공제율 적용해서 48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자, 특별공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연금보험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을 등록하실 수 있는데 보험료라든가 주택자금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액감면 공제 쪽으로 가게 되면 특별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소득공제 신고서에다가 소득금액 명세에 미리 등록을 하신 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미리 등록하신 후에 저장을 하고 소득공제 신고서로 작성하시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동으로 반영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 공제 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제액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금액 명세서 탭에 총수익금액과 소득공제 신고서에 입력된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겠습니까? 예라고 누르게 되면 반영해서 당해 연도에 공제할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소득명세 내용을 미리 작성해 놓으시면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영하기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액공제2에 가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F8번 기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통해서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전체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7번에 연금저축, 월세 등의 반영이 있습니다. F7번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두 번째 탭에 반영된 내용을 세액공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할 때 작성했던 내용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밖에 세액감면 쪽에 보시면 세액감면 쪽에 추후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이 안 돼서 전자 마감하는데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미리 등록하시면 추후에 전자신고할 때 훨씬 편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그러니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소득공제 신고와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